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UFC 300일 리뷰, 코메인 이벤트, 조지 알도 대 조나단 마르티네즈. 팬들이 사랑했던 그 시절 폭구는 어느덧 나이든 도전자가 되어 은퇴 후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챔피언과 멀어지지 않으려 끊임없이 도전했던 알도는 2022년 MMA 은퇴 이후 신인 복서로 또다시 도전자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UFC 300일의 절망적인 라인업 때문에 UFC 수뇌부와 데이너 화이트가 알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찐막을 울부짖었는지 조지 알도가 2년 만에 리오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는 급하게 오퍼를 받은 당시 랭킹 12위 위로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막 시작한 루키 조나단 마르티네즈. 자, 세월이 흘렀어도 1라운드의 패왕 폼은 죽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한정 맥구 말고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조지 알도이기에 신참에게 타격 교실을 열어줍니다. 제1장 잽이 무섭다 하여 앞손에 매몰되지 마라. 신인은 폭군의 선봉대장격인 알도의 잽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앞손을 자꾸 묶어두려 일정하게 체크를 거니까 이 타이밍을 노린 이른바 슥박훅. 상대가 잽을 너무 견제하니까 잽바디로 레벨 체인지 빌드업, 결국 레슬링을 꺼냅니다. 이어 조나단의 앞손 싸움 디테일을 가볍게 찍어 누르는 알도. 결국 복싱 게임 주도권이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가 앞손에 신경 쓰는 걸 알도가 알고 있기에 가짜를 심고 앞발을 먹으며 뒷손까지 시야 차단. 안 보여? 결국 나와버린 단단해지기. 그런데도 앞손 더듬이 하나에만 의존한다? 보호색이 하나뿐이면 포식자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제2장 킥게임의 성공권을 활용해라. 반대 스탠스에서 기스파이로 조나단을 놀라게 하니까 나름대로 킥게임에 자신있던 조나단이 똑같이 하이로 되갚으려 하자 이를 이미 읽은 알도 축발을 툭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계속 앞손에 신경쓰는 조나단에게 이번엔 기습 로우킥. 역시나 긁힌 조나단 바로 로우를 갚으려 하지만 알도는 이미 킥체크를 올립니다. 제3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셋업은 교수님도 불안하다. 알도가 조나단을 읽어내듯 조나단 역시 알도의 패턴을 읽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가 점점 끝나가자 템포로 올린 조나단에게 귀신같이 유효타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휴강이 마려워진 1라운드 패왕 교수님. 가짜 앞손이 읽혔다는 것을 인지하자 그냥 생 스트레이트로 포문을 열고 조나단의 체크 훅을 흘린 뒤 예술적인 라이트 바디 레프트 훅. 그렇게 커버에 신경 쓰게 하고 옹골진 니킥 연계까지. 역시 언제 봐도 알도의 1라운드는 이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알도 교수님은 2, 3라운드마저 건재했습니다. MMA를 2년 만에 복귀한 알도가 싱싱한 루키를 상대로 끝까지 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타격 레벨 차이. 우선 조나단의 타격 스타일은 기존과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키포인트로 알도의 앞손 체크를 조금 신경 쓰자 정도. 왜? 상대는 충분히 만나본 오소독스 스탠스이며 잽이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로 주고받는 턴이 확실한 유형의 타격가이기 때문. 그럼 마르티네즈의 입장? 그럼 알도가 들어올 땐 일단 앞손부터 느끼고 내가 들어갈 땐 앞손 찾아놓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는 잽 싸움에 자원을 낭비 말고 여러 디테일이 필요한 잽 싸움 과정을 생략, 앞손 싸움을 단순화시키자는 것. 이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도가 잽을 많이 못 내는 환경을 만들었는가? 어느 정도 성공. 그래서 앞손 싸움을 단순화해서 타격전을 주도했는가? 나만 단순해져서 대실패. 그렇습니다. 원래 처맞기 전엔 잘 뭐가 문제였을까? 첫 번째 문제, 앞손 체크 이후 공수 전환이 일관되게 규칙적이다. 문자 그대로 조나단 마르티네즈의 시작점 체크포인트입니다. 베테랑이자 레전드 타격가 알도한테 셋업이며 템포 뭘 노리는지 알려주는 정도. 두 번째 문제, 앞선 체크로 시동을 걸면 머리가 도착질 확률 90%. 셋업과 템포를 읽혔는데 솔직담백하게 헤드헌팅만 한다? 알도는 타격수 싸움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정직한 청년의 수줍게 용기를 낸 변수들마저 알도한테 통하지 않았다. 크게 4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1. 리온 에드워드식 하이킥 콤비네이션. 애초에 1, 2라운드 고트 모드 알도의 타격 반응은 탑 클래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썼습니다. 4, 5라운드 조트 모드인 알도에게 쓰는 세계선이었다면 하지만 3라운드 경기 나이스 트라이. 2. 타이밍을 뺏는 생 스트레이트. 경기 내내 복싱 디테일을 밀려놓고 도박하듯 회심의 스트레이트? 애초에 그런 뒷손 반반 싸움을 알도가 신입생한테 당할 리 없습니다. 3. 의문의 바디훅. 알도는 상대가 100% 헤드헌팅만 하니까 자세를 낮춰서 피했더니 하필 그때 유일한 바디샷 시도를 한 조나단. 아무튼 헤드헌팅이 성공당해버렸습니다. 4.
테이크다운. 좋은 변수, 좋은 레벨 체인지였고 좋은 선택인데 상대가 나쁩니다. 커리어 통산 테이크다운 방어율 92%의 조제 알도이기 때문 알도는 전성기가 지난 벤턴급 시절에도 태클의 악마 메랍시치의 태클 16번을 다 막았을 정도. 오히려 타격가인 페트로얀에게 테이크다운을 혼납 4라운드 매서워진 얌빠따에 뚫려서 무너지듯 넘어갔음 넘어갔지 순수 테이크다운 테크닉으로 알도를 넘긴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정리, 마르티네즈는 오소독스들을 상대로 좋은 타격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직선적인 타격 교환을 잘해왔고 그 잘해왔던 거에 체크를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직선적인 타격 교환 부분에서 알도의 수준이 그동안의 상대들과 다른 MMA 최정상급의 레전드 타격가라는 것. 원래라면 반대 스탠스에서 상대들 앞손 막아놓고 하는 킥게임 결과값이 참 야무졌었는데 알도한테는 킥게임 디테일이 밀린다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실종. 그렇다면 킥게임도 없이 그 거리에서 그냥 체크하다가 무조건 얼굴을 노린다? 알기 쉽게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알도의 집 앞마당에서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조나단을 요리할 수 있는 상황. 결정타의 시작이 된 아름다운 잽페이크 빌드업. 응? 이 정도인가? 중단 페이크. 과반응. 이러면 다시 중단. 이 함정. 어퍼훅. 균형이 무너진 마르티네즈는 생존 모드. 거기다 이제 안전하게 그라운드로 연계하며 교수님의 일방적인 수업이 끝이 납니다. 경기 종료. 조지 알도의 녹슬지 않은 클래스를 증명한 멋진 복귀전이었고 옛 향수가 스멀스멀 올라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메인 이벤트 UFC 플라이급 타이틀전 판토자 대 얼색. 우선 플라이급 자체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동안 2황 1강 느낌으로 피게레드와 모레노가 영혼의 맞다이를 4차전까지 조지는 바람에 나름대로 삼각관계에서 아래 티어로 취급받는 찐따된 판토자가 쟤네 언제 끝나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동안 판토자가 화풀이로 매슈넬 위로 내 밑으로 집합 대부분의 랭커들을 숙청시켜버리는데 아스카스카로브는 나가. 더스틴 오티즈 병장님은 루키 때 만나서 졌는데 5년 전에 이미 정리해고. 응? 그러면 로이발은 1차 방어전에서 이미 이겼고 사실상 상위호환 담당 일진인 피게레도는 진작의 월장. 전 챔프 모레노 인간 상성이라 3전 3패. 리매치는 좀... 그렇다면 5연승 중인 초신성 알바지 목부상 아웃. 그래서 판토자 아직 못 만나본 루키나 랭커들 자기들도 설마 이렇게 빨리 순서가 올 줄 몰라 선약을 이미 잡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국에서 처음으로 벨트를 메고 메인 이벤트를 하게 될 판토자의 상대는 UFC에서 총 3전 그러니까 총 경기 시간 30분 26초만 뛰고 챔피언 도전자가 돼버린 스티브 얼색. 하기사 브록 레스너에 비하면 뭐... 아무튼 돈 안 되니까 플라이크 없애려고 데이너 화이트가 선수들 팔아먹고 열심히 잘랐더니 탄생한 최대 수혜자. 자 이제 경기 포인트. 판토자는 안 참습니다. 공간이 비는 걸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초근거리 난전을 강요하는 브롤러 타입이면서 진흙탕 그래플링을 연계하는 선수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공격적인 압박을 들어가면 생기는 리스크가 있는데 없습니다. 깡 안면 내구도가 맥스 할로웨이와 견줄 수준이라 그냥 데미지를 무시하기 때문. 물론 가장 가벼운 체급 특성상 판토자의 맷집을 맥스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불합리할 순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그 맥스 할로웨이도 돌다리는 두드리고 건너지만 한 번씩은 미끄러지는 선수인데 판토자 돌다리를 탭댄스로 건너갈 겁니다. 탐색, 견제, 심리전 단계가 없는 선수로 상대의 거리를 온몸으로 깨부수며 엉키면 그대로 클린치, 싸잡는 각이 나온다, 테이크다운으로 그라운드 난전. 그걸 25분 동안 상대한테 통할 때까지 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반면 도전자는 데이터가 적지만 일단 플라이급에 있으면 안 되는 사이즈의 소유자입니다. 스트레이트 게임을 선호하는 타격가이며 주무기는 투 훅과 훅 투, 즉 앞손 훅과 뒷손 스트레이트가 주 옵션인 원거리 스트라이커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럼 타격가로서 저 광포하게 달려드는 챔피언을 상대로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1원칙 정면 화력 대결은 피해야 한다. 판토자의 러쉬는 낭만은 있을지언정 안면 디펜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한 방으로 KO를 노린다? 최근에 누구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 KO 욕심을 버리고 그저 5라운드 동안 성실하게 아웃파이팅 하면서 스트레이트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2원칙 분명 한 번은 뚫린다. 판토자의 러쉬는 판토자를 너가웃시키지 못하는 시점에서 한 번은 뚫립니다. 뚫릴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판토자의 초근거리 난전에 얽히면 클린치 게임은 필연적으로 오며 이때 판토자의 그래플링 연계는 상당히 끈적하고 까다롭습니다.
체력이 빨리는 것은 물론 한 번 바닥으로 끌려가면 백마운트를 잡는 능력치가 수상할 정도로 좋습니다. 마스카로브처럼 그래플링 연계 단계에서 레슬링 게임으로 찍어 눌러라까진 아니더라도 수준급의 그래플링 대비가 없다면 판토자에게 안긴 애착 인형이 될 뿐입니다. 자, 이름부터 생소한 도전자 스티브 얼색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준비된 생각보다 까다로운 도전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판토자 상대법 제2원칙 한 번은 뚫린다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 판토자의 타격 러시에 매몰되다 갑작스러운 레벨 체인지 한 방에 잘 지켜온 데뷔가 무너집니다. 끝끝내 판토자의 왜곡된 백마운트 집착으로 고통받는 얼색. 이어지는 2라운드 역시 늘 봤던 판토자의 익숙한 그 그림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얼색이 판토자의 압박에 대한 반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 판토자의 단조로운 타격에 적응한 듯 디펜스가 좋아지자 얼색이 상대적으로 더 디테일한 타격 능력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판토자는 이에 타격 단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수준은 낮지만 성능은 최고인 디펜스, 불합리한 안면 딸깍 해결해줍니다. 인앤아웃? 그런 거 왜 함? 그냥 누울 때까지 인앤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효타는 얼색이 높아도 그라운드 컨트롤은 판토자가 챙기는 양상으로 얼색의 타격 능력치가 오히려 챔피언을 상대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왜 판토자를 막을 수 없었을까? 정말 딸깍이라고 표현한 안면 맷집 하나 때문인 걸까? 반은 맞고 반도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짚어야 할 포인트 첫 번째, 얼색의 딜레마. 사실 얼색은 판토자의 압박을 받으면 결국은 눕게 되어서 점수를 잃지만 판토자의 압박이 있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판토자의 압박을 받는다. 자유분방해진 상대 한 면에 카운터로 임팩트를 시게 꽂을 수 있다. 얼색의 점수 어필. 근데 결국은 그라운드로 끌려간다. 판토자의 점수 어필. 반대로 판토자의 압박이 멈춘다. 상대의 압박이 멈추니 판토자의 그래플링에서 숨을 돌릴 수 있다. 일단 편해진다. 점수를 지키기 쉬워졌다. 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카운터만 못하다. 점수를 따내긴 어렵다. 결국 판정 기준을 알 수 없기에 나은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는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데 압박을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잽치면서 거리 유지하고 아웃파이팅으로 계속 갉아먹으면 라운드를 확정적으로 따는 거 아님? 볼카도 그랬잖음. 맞습니다. 잽 싸움을 압도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운영입니다. 하지만 문제, 판토자 비기 1장 불합리한 안면 맞잽하면 네가 손해야 를 한동안 파해하지 못했습니다. 피게레드와 수준 높은 잽 싸움을 보였던 모레노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것이며 얼색이 여러가지 옵션을 많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나서야 라운드 중후반부터 서서히 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타격 주도권을 잘 써먹는 베스트한 상황이 오지만 어김없이 돌아오는 판토자 제2원칙. 그렇습니다. 결국 타격 주도권을 써먹기 시작한 게 4라운드부터라 볼 수 있는데 판토자의 그래플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안 되기에 타격을 보여줄 시간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 안면 디펜스와 반비례하는 판토자의 그라운드 테크닉. 곧바로 유리한 포지션으로 상황을 뒤집고 한결같은 취향으로 백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타격으로 KO가 아닌 이상 판정에선 뭔가 불리함이 느껴지는 얼색. 하여 도전자는 시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자충수가 되어버립니다. 경기 종료. 판토자의 만장일치 판정승. UFC 커리어 총 30분 26초밖에 안 뛴 얼색이지만 챔피언을 상대로 적응하고 보여주기엔 25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의 부족함이 느껴질 만큼 판토자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워준 도전자였습니다. 아무래도 5라운드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 하루종일 판토자해버리는 질척한 챔프를 상대로 운영에서 노련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담으로 49대 46준 판정은 그라운드 점수를 우선시하는 게 이날 판정단의 판정 기준이라면 통계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다른 판정단과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참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판토자의 판정승 자체는 동의하며 이해는 갑니다. 단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매 대회마다 그때그때 다른 판정의 기준입니다. 만약 얼색이 호주가 아닌 미국인에 무지개 염색하고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데다 이번 대회가 미국 보스턴이나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였다면 그럼에도 판정단의 기준이 지금과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대회에선 그라운드 컨트롤이 높아도 적극성이 없으면 무효,
이유로 유효타 임팩트를 우선하고 어떤 대회에선 유효타가 없어도 그라운드 컨트롤, 탑 포지션의 높은 점유율을 우선한다는 게 기준이 선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건 왠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축구나 농구 같았으면 경기 중 심판 성향을 읽고 정당한 몸싸움과 반칙의 기준을 파악하여 선수들이 그때그때 플레이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지만 경기가 선수의 손을 떠나 판정을 기다려야 할 때 판정단의 알 수 없는 기준을 경기가 끝나야지만 알 수 있는 MMA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다음 경기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명확한 룰이 있듯 판정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